자, 이번에 하게 될 예제는 파생 판금, 그러니까 탑다운 판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인벤터는 그 판금이 멀티솔리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의 인벤터 환경에서 여러 개의 판금 덩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판금을 할 때 보면 하나씩 접어야 되는 그런 뭐 문제도 있고, 아무튼 이런 모양의 판금을 직접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명령을 하려면은 실제로 꽤나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런 것들도 보면은 플랫 패턴을 해가지고 이 네 개가 한 방에 이어진 절곡품을 전개도를 작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접기도 힘들거니와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소재가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판금 환경에서 한 방에 만들 때 이것을 각각의 쪼개진 이런 부품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여기서 빠진 치수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DVD에서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제대로 이렇게 제가 입력한 대로 치수가 나와 있는 도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의 파생판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파생판금이라냐면은 이런 모양을 그려서 우리가 파생 명령을 이용해서 각각의 조각들을 하나씩 갖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판금 환경에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원점의 정중앙에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그리냐면 요 안에 없는 부분 있잖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면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50만큼 하니까 위에도 50, 아래도 50 빼면은 얘는 749아니다가 749가 아니라 649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949가 아니라 849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께를 보자면 자, 두께가 지금 현재 1.6kg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한금에서 한금 기본값을 1.6kg로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면 명령으로 기본적인 판을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면 자, 여기에 사방으로 뻗어나간 기본적인 판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만드냐면 자, 50만큼 플랜지 명령으로 50만큼 이렇게 뻗어나가게 만들 거예요. 플랜지 명령으로 위에든지 아래든지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잘못 선택했네요. 해가지고 거리는 50만큼. 그 대신 거리를 50만큼 나가는데 플랜지 각도를 0도로 해서 사방으로 쫙 펴지게 만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꼭 절곡부 이쪽에 있는 절곡부가 만들어진 듯한 형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 면을 만들었던 것은 이 플랜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보조도구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위에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상투영으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꼭지점을 형상투영한 다음에 직사각형 명령으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판금해 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파야 돼요. 자, 팔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 돌출컷으로 파시면 안 돼요. 판금 명령에서도 돌출컷에 해당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잘라내기 명령입니다. 잘라내기 명령을 선택하면은 프로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되고요. 자, 범위는 두께의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두께만큼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러면은 마치 허공에 4등분된 듯한 판금 부품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플랜지 명령을 이용해서 나머지 형상들을 작성을 해 나갑니다. 플랜지 각도는 90도로 다시 바꾸고요. 높이는 150으로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모서리를 다시 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플랜지 버튼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거리는 50mm 이렇게 가지고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1.6mm만큼 꺾여 들어간 부분 플랜지 명령으로 안쪽으로 15mm만큼 꺾여 들어간 부분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4등분으로 쪼개진 판금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자, 우리가 각각의 부품을 하나씩 플랫 패턴으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플랫 패턴 작성을 하면은 딱 하나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플랫 패턴을 작성할 길이 없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 일단 안 됩니다. 일단 안 되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녀석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판금 예제가 있네요.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판금 예제 4번 그리고 파일 이름을 파생 판금 이렇게 파생 판금이라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파일을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다시 시트 메탈로 간 다음에 스케치는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이 상태에서 관리에 가셔가지고 파생 명령을 하겠습니다. 파생 명령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파생 판금 이 녀석을 불러올게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확인. 그러면은 아까 그 모델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 모형 탭에 가시면은 공면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면 삭제란 게 있습니다. 면 삭제를 클릭해요. 클릭해서 보면은 면 삭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개별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덩어리 또는 보이드가 있습니다. 개별면을 하게 되면은 개별면이 하나씩만 선택이 되고요. 덩어리 및 보이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마치 솔리드를 선택하는 것처럼 각각의 판금 부품이 하나씩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것만 놔두고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맨 위에 것만 놔두고 다 지워지게 되죠. 그리고 마치 별도의 판금 부품인 것 마냥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저장을 해가지고 파생 판금 말고 판금-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판금으로 가서 플랫 패턴을 작성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안 나오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접힌 부품을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1.6T였기 때문에 일단은 판금 기본값도 규칙의 두께 사용을 체크 해제해서 두께를 1.6T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플랫 패턴을 가면은 이번에는 판금 두께가
서로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플랫 패턴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3개의 조각들도 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새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또 파생으로 불러온 다음에 또 하나씩 지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을 한 다음에 판금 2번으로 사본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열기를 해가지고 판금 2번 부품을 다시 열어요. 연 다음에 아까 면 삭제했던 피처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면을 삭제했던 내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얘를 추가하고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얘를 해제시키면은 이번에 이 녀석만 남겠죠. 이 녀석도 플랫 패턴으로 가면은 이렇게 플랫 패턴 부품이 작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판금 다시 3번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판금 다시 4번으로 저장을 해서 각각의 판금에 대해서 자, 판금 3번은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이 낮춘 상태로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판금 4번은 면 삭제가 이쪽이 아닌 맨 밑에 것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교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판금 지금 현재 보세요. 부품 체계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요? 파생 판금 밑에 판금 1, 2, 3, 4번이 연관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파생 판금에 들어가가지고 해당 판금의 길이를 수정을 해버리면 해당 판금의 길이를 수정을 해버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것도 당연히 수정이 되겠지만은 그거하고 연관된 다른 판금에 대한 것들도 여기는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은 길이가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판금의 탑다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의 부품으로 4개의 파생되는 부품들을 한 번에 제어한다는 그런 거겠죠. 자, 이상으로 자, 파생 판금 예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